수연이를 혼낸 게 미안해서 아빠가 외식을 제안하는데요.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밥 먹을까? 나 돈까스 안 좋아하고 그냥 치즈 돈까스 좋아해요. 고급인데. 네. 그래. 밥을 먹겠다는 수연이 말에 나갈 준비를 하는 가족. 해야 돼요. 아니, 수연이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오늘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좀 맛있게 잘 먹을까 싶어서. 가자. 둘째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려고 하는 부부. 유독 까다로우니 더 챙길 수밖에 없죠. 첫째와 셋째는 맛있게 잘 먹는데 둘째는 어디 있나요? 이거를 먹으면 수연이 몸에서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안 먹고 밥만 먹을래요. 수연이의 태도에 한숨만 나오는 아빠. 수연이만 좀 안 먹어서 네. 그러니까 형 먹는 거 보고 좀 그렇게 따라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 밥 먹기 싫어 도망다니는 둘째와 먹이려고 애걸복걸하는 부부. 아빠는 애가 타는데 아이는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수연아, 수연, 밥 먹으러 가자. 아이. 안아서 가요. 안아서 가? 그냥 걸어서 가면 안 돼? 싫어요. 걸어서 가자, 밥 먹으러. 가는 게 좋아요. 수연이 가서 이제 맛있게 밥 먹자. 한 입이라도 먹이고 싶은 아빠인데요. 수연아, 이거 먹고 놀러 가자. 왜? 먼저 먹고 우리 리언이 봐봐. 수연아, 리언이 봐봐. 동생 봐봐. 지금 입에 밥도 있는데 이것도 혼자 먹을 거래. 수연아, 이거 고기 먹어, 고기. 이거. 깍두기. 그럼 깍두기도 같이 먹자. 어때? 네, 이런 거 말고 깍두기 먼저 먹고 이런 거 가져가. 그래. 오늘도 밥 먹이는 건 실패로 끝나네요. 수연이의 식사 습관을 고치려고 하루 반나절 내리 굶겨도 봤답니다. 그래도 꼼짝 안 하는 둘째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엄마. 다른 애들은 뭐든 잘 먹기 때문에 진짜 비타민도 잘 안 먹여요. 근데 수연이는 비타민, 뭐 아연, 한약 거의 혼자 다 먹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챙겨서 먹였었거든요. 먹는 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같이 먹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수연이한테는 좀 그래요. 좀 항상. 어린이집이 방학이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집 근처에 키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들 삼형제지만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몸으로 부딪혀 노는 걸 좋아하는 첫째와 셋째에 비해 둘째는 조금 다르죠. 수연이는요? 수연이는 자기 세상에 빠져 있어요. 주방놀이에 빠져있는 수연이. 먹는 건 싫어해도 상 차리는 건 좋아하네요. 수연이는 요리하는 거 좋아? 네. 근데 먹는 것도 좋아해야 되는데. 야채. 야채 좋아해? 와, 수연이 야채 좋아하는구나. 무슨 야채? 치즈 야채. 서프라이즈. 밥 다 먹어. 밥상 다 차렸는데. 빨리 밥 먹어. 물에 하셔. 수연아, 맛있다. 맛있다. 이런 것들도 먹어야지. 맛있어. 동생을 챙기는 의젓한 형으로 변신한 둘째 수연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리 진짜 잘한다. 우리 수연이 집에서도 정리 잘하면 좋겠다, 그치? 그럼 나도 집에서 좀 잘할게요. 그래.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수연이의 모습에 놀란 엄마.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정리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잔소리해가면서 이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이건 저기 있었던 거야 막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하고 그렇게 정리를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사다 놓은 과자에 손을 댄 첫째 시연이. 이런 형을 보고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둘째가 밥을 먹지 않아 하루에 딱 2번 간식 시간을 엄격히 정한 엄마. 하지만 그 규칙이 깨졌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밥 안 먹었고 엄마 과자 안 주는데 너 갖고 왔어? 첫째는 동생들 본복이라고 생각하는 엄마. 그래서 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 시각 둘째 수연이는 시연이 방에 들어가 형이 정리해 놓은 물건을 꺼내 어지럽히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시연이. 형이 보면 노발대발할 게 뻔한데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마네요. 나오라고. 갖고. 그거 왜 거기 놔뒀는데? 그러지. 내가 갖고야. 진짜 이 녀석들이. 아니 내려오라니까. 너 갖고. 내려와. 키가 안 되니까. 결국 폭발해버린 첫째 시연이. 이럴 땐 우는 게 상책이란 걸 잘 아는 둘째인데요. 수연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첫째를 소환한 엄마. 엄마가 제자리에 넣으라 했지? 담아놔야지 안에다가.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너 기분 맞춰서 얘네 계속 혼내야 되겠냐고. 쿵다. 아니 종이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짜증내. 만지면 만진다고 짜증내. 언제까지 혼내줘야 돼 얘네? 어? 동생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짜증내지 않고 타이르길 바라는 엄마입니다. 네가 형이니까 좀 참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나도 혼나니까. 대부분은 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첫째가 왜 첫째인데 형답게 하지 못하냐라고 할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놀이 혹은 싸우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이 자꾸 싸우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먼저 그 싸우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본 규칙을 분명히 사전에 제안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실행을 하셔야 되고. 근데 맨날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우 너 왜 그래 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형한테 아우 좀 놀아줘 라고 했다가 계속 어른들의 그 문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비일관적이면 아이들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형이라는 이유로 늘 동생들을 배려하고 양보했던 첫째 시연이. 참는 게 몸에 뱄습니다. 둘째와 셋째의 낮잠 시간. 오늘도 밥을 먹지 않은 수연이가 안쓰러워 일부러 더 눈을 맞추는데요. 자, 수연아. 응? 네. 엄마 일단 자고 일어나면 요플 해줄게. 아니 너도 요플 해달라고? 알았어. 너도 요플 해줄게. 키워야 할 아이가 하나에서 셋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첫째에겐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애들이 자니까 확실히 조용하고. 네. 근데 저보다 큰 아이가 되게 좋아요 이 시간은. 하루 중 이때만을 기다려온 시연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엄마, 애들 잘 때가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 하루 중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첫째와 엄마. 그런데 달콤한 시간도 잠시. 지금 일어날 때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죠? 망했다. 미안해 수연아. 띠. 망했다! 미안해 기분 좋은데 수연아. 왜 망했어? 아버지 숙제하는데 방해할까봐. 방해하지 마. 응, 엄마가 없어 깜짝 놀랐구나. 첫째 시연이 수연이에게 엄마를 뺏기고 마네요. 개구쟁이. 엄마는 마음을 들어줘. 그냥 글쓸게요. 네, 깜짝 놀랐네. 지우개 쓰지 마. 일어나자마자 형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연이. 지우는 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 참. 동생이 물건을 함부로 만지자 화가 났네요. 줘. 혼자예요, 영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된다고. 아까 줬는데 그래 뺏었어요. 이럴 때마다 늘 수연이 편에 서는 엄마. 야, 한번 빌려줘. 아직 시간 있잖아. 엄마 정리해줄게. 엄마가 지우개 달린 연필 10자루 사줄게. 알았지? 시연이가 빌려줘. 야, 사이좋게 한 거야. 형아 거야. 알았어? 야, 엄마의 시선이 동생에게 향하자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첫째 시연이. 잘했네, 이쁘네, 막 그러면, 에이, 뭐, 엄마는 왜 수연이만 이뻐해요. 나도 이뻐해줘요. 막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앵기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사랑받고 싶겠죠. 애기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겠죠. 형제 자매에서 가장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첫째예요. 왜냐하면 다른 둘째, 셋째는 부모를 완전히 독점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째도 태어날 때부터 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만이 유일하게 부모를 온전히 독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온전히 독점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박탈을 확 당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박탈감이 심해요. 뭔가 뺏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조금 가는데 그런 어떤 박탈감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를 독점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라도 가져주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엄마랑 혹은 아빠랑 둘만 데이트하는 시간을 한 20-30분이라도 주어지게 된다면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았어. 내가 조금 힘들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 굉장히 나를 염려하고 신경을 써줘. 그래서 그때 첫째의 힘들었던 점들, 그런 투정들, 나 둘째 때문에 뭐 속상했어. 그럼, 그렇구나, 하고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면 훨씬 유순한, 아이고, 협력적인, 그리고 조금 더 의젓한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빠에게 이른 귀가를 요청한 엄마. 뭔가를 할 모양인데요. 오늘 뭐 그릴 거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가족이야. 나 그려봐. 가족을 그려보라는 엄마의 주문인데 엄마, 아빠, 형아, 수연이, 리연이 그리는 거야. 5살 수연이는 피카소 저리 가라 난해한 그림 세계를 펼치고 첫째 시연이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라? 그런데 한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둘째 수연이네요. 근데 시연아, 네. 이렇게 시연이랑 엄마랑 리연이랑 아빠랑은 가까이 붙어 있는데 수연이 왜 떨어져 있어? 발가락이 느리니까. 아, 수연이 느려가지고? 네. 원래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럼 너무 휘날까봐. 아, 공간이 횡할까봐? 왜 수연이만 떨어뜨려 놨을까? 엄마는 시연이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집니다. 그날 밤
시연이 그림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기로 한 부부. 다 붙어 있는데 왜 수연이만 떨어져서 그랬을까? 아빠도 시연이의 그림이 내내 신경 쓰였던 모양이네요.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표현해봤다고 그러더라고. 시연이가 수연이 조금 못마땅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잖아. 자기 고생시킨다고. 둘이 사이가 이 정도면은 나는 다른 집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밥을 안 먹는 둘째 수연이를 챙기느라 다른 아이들에겐 조금 소홀했던 부부. 요즘 점점 잦아지는 형제들의 싸움이 수연이 때문인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